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 채널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주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해 가장 재미없는 주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년이 넘도록 주가가 박스권에서 멈추고 있어서 그런데요. 과연 7일에 있을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의 실적은 개선이 됐을지, 개선이 됐다면 주가는 상승할지에 대한 여부에 투자자들과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곧 11만 원을 찍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연초 조정을 한동안 받다가 이후 회복하면서 3,300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대장주인 삼성전자만 유독 재미를 못 보고 반년이 넘도록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에서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흐름이었는데 다들 잘 나갈 때 삼성전자만 유독 안 나가니까 정말 엄청 욕 많이 먹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 상황 같습니다. 따라서 수요일에 있을 7일에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호조가 예상되니까 실적 호조에 따른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파운드리 부분에서 얼마나 실적이 괜찮아졌는지가 주가 상승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을 11조 원 이상을 예상하면서 지난 미국 오스틴 공장의 셧다운으로 인해 타격을 받았던 파운드리 부분이 정상화됐고 메모리 반도체의 상승과 디스플레이 일회성 이익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번 2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증권사들도 여전히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들 역시 현재 삼성전자의 호실적도 호실적이지만 얼마나 파운드리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들은 3분기에서 4분기로 가면 갈수록 반도체 부분을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이 부각되고 나면 주가가 박스권을 벗어날 것으로 전망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초반에 9만 원을 넘어서면서 10만 전자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지만 이내 8만 원대로 떨어졌고 5월에는 주가가 공매도로 인해서 7만 원대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전대미문의 부품 공급 부족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시스템 반도체 생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세트 부문 실적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는데요. 상반기에는 이렇게 투자자들의 속을 태웠지만 하반기에는 분위기가 달라질 듯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다시 삼성전자가 주가가 오랫동안 행보한 만큼 그만큼 투자로서 매력이 더 상승해 버렸다면서 하반기에는 삼성전자만한 편안한 투자 대안은 없을 것 같다며 적극적인 매수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일을 잘해주고 있지만 시장은 냉정하게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실적 개선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1위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도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메모리 파운드리에만 온전하게 투자하기에는 어려워서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어떤 방향이든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파운드리를 선택하자고 세계 1등 메모리 반도체를 버릴 수도 없고 메모리 반도체를 살리면서 파운드리에서도 성과를 내자니 더 많은 투자가 쉽지만도 않고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는 현재 총수의 부재로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업계 3위 기업인 마이크론이 먼저 실적 발표를 했고 시장의 예상보다도 좋은 실적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2022년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수급이 타이트하게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가격 인상 사이클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만 마이크론의 주가가 최근 실적 발표 이후
오히려 하락했다는 점에서 반도체 업계 호실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번에 2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히려 하락해버리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망하고 떠날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또 좋다고 웃으면서 싸게 추가 매수를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생기겠죠.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의 몫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면서 누구는 실망하고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는 쉴 만큼 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슈퍼 사이클 치고는 올 상반기에 반도체 섹터가 대체적으로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면서 반도체 섹터 역시 크게 반등해 줄 거라 증권사들도 예상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말까지 13만까지도 가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었지만 욕심을 크게 줄여서 11만까지 간다고 해도 현재 주가 대비 무려 36.8%나 상승하는 것인데요. 1년에 10%의 수익만 내도 만족할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정말 엄청난 수익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옆 동네 어디는 100%나 올랐는데 고작 그거 올라서 뭐가 좋냐고 하시는 분들은 수익률 쫓아서 빨리 삼성전자 손절하시고 해당 주식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저렴해진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일단 올해 삼성전자의 흐름은 작년처럼 계속 부진하다가 연말쯤 돼서야 갑자기 어느 날부터 큰 폭으로 한 방에 쭉쭉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식은 다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만큼은 확실히 엉덩이가 무겁고 오랫동안 투자자들을 지치게 한 다음에 많은 투자자들이 지쳐서 손절하고 나면 갑자기 짧은 기간에 수익률을 올려다 준 패턴을 많이 보여줬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과거를 살펴보자면 3년 정도 힘들게 하다가 짧은 기간 동안 300%의 수익률을 올려다 주고 또다시 3년 반 동안 힘들게 하다가 90%라는 수익을 짧은 기간에 올려주고 또 1년 힘들게 하다가 1년 동안에 68%의 수익률을 안겨주고 무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힘들게 했다가 짧은 기간 수익률을 다시 올려다 줬습니다. 끝일까요? 또다시 3년 괴롭히고 120%가 넘는 수익률을 안겨주고 또다시 징글징글하게 3년 괴롭히고 났더니 60%가 넘는 수익률을 짧은 기간에 올려줬습니다. 즉 투자자들을 괴롭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길었는데 수익을 올려주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짧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긴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강한 투자자들만 온전히 모든 수익을 다 가져갔다는 의미도 가집니다. 지금 고작 몇 개월의 행보는 지루해하거나 기업에 실망할 시간이 아닙니다. 지난 과거에 무수히 많은 우량한 기업들 역시 모두 긴 시간 동안 행보하다가 짧은 시간에 수익률을 안겨주면서 계단식의 우상향 패턴을 보여왔다는 사실인데요. 몇 년도 아니고 고작 몇 개월 만에 많은 수익을 얻고 싶은 투자자라면 주식시장에서 절대 큰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굉장히 긴 시간 횡보하고 아주 짧은 시간에만 수익률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렇게 짧은 기간에 기가 막히게 캐치해내서 타이밍 매매를 항상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가만히 행보할 때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 전 수량을 모아 나간다는 생각으로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알아서 때가 되면 주가는 상승해주고 많은 수량을 모은 만큼 더 좋은 수익률로 보답을 해주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바로 강한 인내심인 거죠. 이런 모든 우량한 기업들의 과거의 데이터가 우량한 지수의 과거의 데이터가 증명해온 사실이 있는데도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계속해서 얻기를 원하고 짧은 기간 흐름이 좋지 않으면 지루해하거나 실망해서 다른 급등주 찾아 기웃기웃거리는 투자자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투자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투자한다면 돈을 다 잃지 않으면 다행인 거고
돈을 얻더라도 아주 푼돈만 얻게 될 거라는 선배 투자의 대가들이 했던 조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량주에 분산 투자하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성과를 반드시 챙겨갔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는 은퇴까지 긴 시간 동안 버티기만 하면서 수량을 모아가면 되는 아주 간단한 행동만 취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 더 어렵게 전문 투자자도 아니고 이런저런 기업들을 분석하고 하루 종일 주가 창만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전문 투자자들의 영역이고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세계의 각 분야에 우량한 주식에 적절하게 분산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만 하면 됩니다. 쉽지 않나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재산이 불려나 있을 건데요. 우리는 마라톤을 하는 것이지 짧은 단거리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고요. 언제나 더 끈기 있는 투자자가 그렇지 못한 투자자들의 재산을 넘겨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